재건축 분담금 42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역사상 최고에 이르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충격적인 산호 아파트입니다. 원효로에 있는, 용산 원효로에 있는 산호 아파트인데 분담금이 최대 42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분담금이 늘어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지금 분담금이 많이 나왔을까요? 여기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이거를. 이 시간을 왜 속도전을 해야 되는데 속도전을 하지 못했죠. 자, 이 아파트는 조망이 걸려 있습니다. 이 조망 싸움에 지금 10년을 시간을 끌었어요. 약 10년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다른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산호 아파트가 이 한강변에 있습니다. 지금 용산, 그러니까 마포 쪽에 가까운 지금 한강변에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죠. 여기인데 지금 앞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변 일선에 하나 있고 지금 세 동이 있고 뒤편에 또 세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 이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 있는데, 이 조망권 때문에 대지 지분이 큰, 평수가 큰 거는, 이 평수가 크죠. 평수가 큰 거는 뒤에 있고 평수가 낮은 거는 앞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평수가 작은 세대는 이미 조망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조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재건축을 하는데 대지 지분이 또 중요하죠. 대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대형 평수들은 뒤에 있다 보니까 대지 지분을 따지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계속된 겁니다. 이거를 수년 동안 진행된 거죠. 이 싸움이. 결국에는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합의. 이 조망권에 대해서 합의. 그러면은 같이 하자. 같이. 평수나 작거나 아니면은 평수가 크거나 하나의 일선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나의. 그러니까 두 개 라인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걸로 층수를 높이면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해서 극적으로 지금 2017년도에 조합이 결성됩니다. 자, 추진위는 2005년도에 추진위를 만들었어요. 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추진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추진위를 만들고 이때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출됐을 겁니다. 재건축의 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속도입니다. 속도. 자,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속도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재건축은 무조건 속도예요. 속도전. 여러분들 재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사비죠. 공사비는 기본적으로 모든 비용 중에, 총 사업비 중에 최소 기본적으로 75% 이상입니다.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사업이 진행되면은 나중에 50%가 내려갑니다. 그럼 공사비는 50% 나가고 그 조합 운영비, 기타 비용, 금융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합치게 되면은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중에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이 사업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겁니다.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쓸데없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이 공사비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올라갑니다. 해마다. 자, 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지금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나타나게 되면은, 자, 이 공사비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로 계속 이월이 될 겁니다. 연기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산호 면적을 보시면은, 산호 아파트를 보시면은 이 앞열과 뒷열이 대지 지분이 다르다 보니까, 평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끌었던 이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용적률이 또 올라갔습니다. 281%까지. 이제 건축 심의는 이미 작년 4월달에 끝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부 체납을, 방식을 현금으로 기부 체납할 수 있습니다. 이 박원순 때인데 현금 기부 체납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현금 기부 체납을 5% 하고 토지 기부 체납을 5% 하려고 했어요. 총 10%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원순 때. 결국에는 10% 토지 기부 체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엇이죠?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임대주택.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은 용적률 상향이 되는데 굉장히 이게 손해가 많이 본 겁니다. 용적률.
용적률이 상향이 됐지만 이 10% 토지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7일 뭐 지금 해서 사업식 인가를 지금 이제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죠. 네, 그래서 23일 날 어제 날짜가 될 것 같아요. 이제 23일 날 정비업계에 따르면 뭐 27일 날 사업식 인가를 앞두고 총회를 했는데 조합원들에게 새로 계산된 조합원 분담금 추정액을 공개하자 지금 파장이 난 겁니다. 어떻게 파장이 났나? 한 명이죠. 이제 최대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추정액이 42억 원에 달한다는 게 나온 겁니다. 분담금이. 여러분들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지금 보시면 3억 정도 분담금 내도 이거 진짜 이게 쉽지 않아요. 네, 3억에서 4억 정도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감당할 수 있는 대략적인 분담금입니다. 이거 초과하게 되면은 이거 못 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은 이제 만약에 평수가 굉장히 커졌다면 50평 이상 이런 대형 평수를 받는다고 하면은 상관없을 겁니다. 이제 3, 4억이 넘어가게 되면 4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비판이 쏟아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분담금 내역을 보시면은 113제곱미터, 네, 이 조합원이 112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줄어드는데 분담금이 7억 2천이 나왔어요. 자, 이 분담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무엇이죠? 속도전을 안 한 겁니다. 속도전. 결국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질 끌었다는 거죠. 사업을 질질 끌게 되면 이런 현상이 무조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 크기가 오히려 줄었는데도 7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냈다는 겁니다. 113에서 제곱미터에서 112까지 지금 늘지가 않고 줄었는데도 7억 정도의 분담금이 났는데, 자, 113에서 123제곱미터로 이것을 평수가 늘리게 되면 분담금이 19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분담금만 해도. 19억 4천만 원 분담금을 내는 것은 이거 사실은 이 분담금이죠. 추가 분담금은 DSR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이주비하고 추가 분담금 그리고 잔금 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거 못 냅니다. 이거. 네,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103제곱미터를 소유한 조합원이 90제곱미터를 받을 때는 6억 3천만 원 분담금 내야 되고 86제곱미터가 84제곱미터를 신청할 때는 4억 8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가장 이제 평수가 작은 40제곱미터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59제곱미터를 선택할 때는 5억 9천만 원, 5억 5천만 원. 이것도 상당히 큽니다. 근데 116제곱미터를 선택할 때 40에서 40제곱미터에서 161제곱미터를 선택할 때는 추가 분담금이 42억 원이라는 얘기죠. 네, 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 모든 이유는 마찬가지다. 사업을 질질 끌었다. 그래서 재건축은 2년 6개월 안에 무조건 다 끝내야 됩니다. 무조건. 시작과 동시에 2년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나지 않으면 이 분담금 폭탄 맞는다. 네, 그렇게 되고, 네, 여기서 나오죠. 한강 조망권 논란. 네, 지금 작년 10월 달입니다. 이거는 작년 21년도 4월 달에 이미, 지금, 네, 심의 끝났습니다. 건축 심의가 끝났어요. 특별건축구역 건축 심의가 끝났는데, 지금도 이 얘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 네, 이제 논란. 뭐 계속 나오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끌게 되면 분담금만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아파트 뭐 보시면은 이미 2014년도입니다. 2021년도 네, 4월 달에 이제 건축심의 통과됐을 때 보시면은 여기서 나옵니다. 지하 3층에서 35층 규모로 647세대, 임대 73세대. 그래서 여기는 세대수가 554세대니까 원래 계획은 40세대가 임대주택인데 네, 이거를 줄였습니다. 20세대 펜트하우스를 또 분양을 놓고 20세대로 줄여버렸죠. 일반 분양이 20세대밖에 안 되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베일리 같은 경우 이 사례가 됐죠. 원베일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단지입니다. 일반 분양 세대가 없는데. 그런데 여기는 어떻었죠? 속도전을 했죠. 속도전을 통해서 분담금을 평당 800만 원으로 네, 맞춰버렸고 지금 산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2천만 원인데 2,5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분담금이 평당으로 나왔다. 이 결과가 분명히 나온 것은 결론적으로는 재건축은 무조건 속도전,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심의 때 나왔던 조감도입니다.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는 이제 또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공사가 대안 설계를 갖고 올 건데 그때 이제 아마 시공사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망 세대가 얼마큼 차지하냐 따라서 시공사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5층, 6층 이런 아파트에 네, 저층 아파트에 재건축을 했었죠. 이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이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성이 충분되거든요. 사업성이 충분하잖아요. 일반 분양 세대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양가 규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를 받더라도 일반 분양 세대가 많기 때문에 네, 크게 영향을 작게 받는데 지금 중층 재건축이 항상 문제입니다. 중층 재건축. 네, 이 산호 아파트와 같이 중층 재건축인 경우는 일반 분양 세대를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네, 일반 분양 세대는 용적률이 가지다 늘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임대주택을 통해서 용적률 늘리게 되면은 이것이 꼭 이익이 된다고 보장이 없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업 속도에 달렸다는 겁니다. 중층 재건축은 무조건 사업 속도예요, 속도.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도 일반 분양가를 얼만큼 올리느냐. 예, 이 일반 분양가도 지금 작용을 많이 하겠죠. 결론적으로는 지금에 있는 재건축은 대부분이 중층 재건축입니다. 네, 저층 재건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의도권에는 뭐 저층 재건축이 남아 있겠죠. 뭐 음마라든가 지금은 무조건 마찬가지입니다. 중층 재건축은 무조건 속도전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속도전을 하지 못하는 단지들은 결국에는 분양가를 높여야 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일반 분양 세대들에서도 분양가를 높여야지 그나마 또 사업성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고분양가에 네, 당첨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분양가 적용이 되고 지금 분양가를 어느 정도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일반 분양 세대를 높일 수 없는 네, 지금의 중층 재건축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차피 분양 세대니까 이 분양가를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이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이게 미분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양을 완판시키는 가정하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층 재건축은 무조건 속도전 이거 하나밖에 없다. 단 하루라도 줄여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정답일 거다. 감사합니다.